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보여줬던 하락폭 때문에 정말 아찔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후장으로 갈수록 좀 1월 효과에 대한 이 약간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참 크지 않은 탄력에도 우리는 좀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낙폭을 줄여냈지만 제한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2218선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지난해 10월 저점 부근인 660선까지도 내려갔다가 그래도 상승 전환하면서 674선에 빨간불로 마무리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보면 또 역시나 시장은 시장의 행보를 좀 예측해 나간다기보다 한층 더 담대하게 대응의 영역 안에서 또 더군다나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내면서 수익을 쌓아가는데 그렇게 대응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는 게 탁월한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또 오늘은 또 시장 대응을 위한 재료 찾기부터 차트까지 낱낱이 분석해 주실 수익 응원 파이터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희 전문가님은 또 재료 발굴부터 기술적 분석에 이미 도가 트신 분입니다. 이분만큼 도가 트신 분은 또 없기 때문에 남다른 종목 선별과 함께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종목별 전략까지 세워주실 뿐더러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진유정 전문가님의 기본적 분석까지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서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두 분의 기본 기술 다 챙겨가면서 든든하게 전략 세우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을 또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두 분과 함께 했을 때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률도 확인해 보셔야죠. 지난해 12월에 공략해 주신 종목들인데 지난해라고는 하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 챙겨주셨던 종목들입니다. 든든하게 챙겨주신 산타랠리까지 달렸던 종목들인데요. 코콤은 46% 훨씬 넘는 수익, 또 최고가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히다리 스튜디오 35% 가깝게 가져가네요. 펜엔터테인먼트는 25% 훨씬 이상입니다. 그리고 연우, 코퍼스 코리아까지 20% 넘보는 모습. 이렇게 정말 든든한 수익률 확인되고 있는데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런 수익을 담으실 수 있도록 매일같이 관심 종목 안에서 전문가님이 매수 매도 타점 전략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방송에서는 든든한 필살기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화면 하단에 준비되어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바로 생성되는 링크 통해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또 노란톡방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은 주식오락관 1부 50분 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OTT 테마를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날로 짙어지고 있지만 그럴 때 지갑은 닫더라도 스마트폰이나 또 노트북 스크롤은 내려야 되고 또 각종 드라마, 영화, 예능의 플레이는 멈출 수가 없죠. 정부의 1,400억 원까지도 집중되는 OTT 산업에서 우리가 꼭 잡아야 될 종목은 또 무엇일지 필살기 종목으로 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는 2023년 올해 우리나라를 이끌 테마를 또 시원하게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대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장 기업이 또 투자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작년에는 정말 하나의 섹터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테마인데요. 어떤 테마일지 2부에서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 테마 속에 숨어있는 진주, 필살기 종목으로 또 그 확실한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 주 시장을 위한 꿀팁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이 굉장히 좀 두렵게 우리를 만들다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던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음을 많이 졸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줄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과 섹터 준비를 했으니까요. 1월 달부터 여러분들 철저히 준비하셔야지 2023년 한 해 동안 투자가 즐거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요. 노란 톡방에도 많이 입장하셔서 2023년 많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해가 즐거울 수 있는 종목과 섹터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꼭 노란톡방에서 지금부터 내내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부터 한번 들여다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이 또 인사하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오전보다 그래도 오후가 낫기는 했어요. 그쵸. 근데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깊이 내쉴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관의 이 끝없이 내놓는 물량 이 네.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하나씩 제가 좀 짚어가면서 이야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시장을 좀 지켜보면 일단 오후쯤에서는 좀 그래도 그나마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나았지만 아직 여전히 수급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급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관의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투 쪽에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던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있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냐? 바로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들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증시가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조치 아래에 신용 원래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용에는 그 담보 비율을 원래는 140%였지만 130%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올해 딱 들어서 그게 종료가 되었고 다시 담보 비율이 140으로 되면서 아마 신용을 땡겨다 쓴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 반대 매매에 대한 담보 비율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반대 매매 물량이 오늘 좀 쏟아져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 특히 장이 시작하기 전에 40분부터 이제 동시호가 이제 보는데 우리가 예상 체결가를 보는데 하한가에 걸려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굉장히 공포적인 부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바로 반대 매매 물량들이 걸려 있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금투와 그리고 코스닥에는 신용에 대한 반대 물량이 좀 조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수급에 대한 불안감은 당분간은 조금은 지속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소화가 돼야 되는 물량들이에요. 어차피 소화가 돼야 되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군들이 잘 소화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 실적에 대한 우려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삼성전자가 국민 종목이잖아요. 근데 하나증권에서 원래는 보통 삼성전자의 이제 이익 전망을 보통은 30조에서 조금 내린 정도로 전망을 했었는데 오늘 하나증권에서 20.8조 원을 예상하는 그런 모습이 또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공포적인 부분들을 불러일으켰고 실적에 대한 이런 하향 전망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테슬라라든지 애플 쪽 이슈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전 세계가 지금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불안감에 덜덜덜 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당분간은 이러한 기조가 진짜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인도 대수 증가율이 제시했던 목표보다 50%도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실적에 대한 이런 불안감을 전 세계적으로 좀 야기를 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약하다, 체질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기대했던 1월 효과가 아직까지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중요 이벤트가 있어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꼭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4분기 실적, 잠정 실적 발표가 아직 정확한 시점은 나오진 않았지만 1월 6일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두 기업의 예상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물론 제가 예상 실적이 잠정 실적이 나온다고 해서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대해봐요.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 하반기 쪽에는 돌려질 수 있다. 지금 안 좋긴 하지만 조금은 긍정적인 뉴스들이 붙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반기에는 괜찮을 거고 상반기에는 안 좋아도 하반기에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전략들이 좀 맞아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게 곧 기대감의 시장을 좀 불어 넣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이벤트는 바로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가 또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또 이 한 가지의 이유로 사실 지금 전 세계 증시를 뒤돌아보면 반복되는 재료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재에만 반응을 좀 많이 하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악재 반응을 많이 하는 시장이었는데 만약에 호재성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시장은 조금 좀 반가운 왜냐하면 계속해서 목이 말라있던 시점에 조금이라도 물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좀 반응을 크게 하는 시장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이벤트는 FOMC, 삼성전자의 실적, 거기다 고용지표에 대한 또 발표가 있습니다.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고용지표에 대한 발표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변동성이 너무나도 대단한 시장입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나라 증시 2023년 들어서 이틀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심리적으로 힘들다, 지친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냐, 시장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거는 손절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왕이에 우리가 진짜 주식시장을 떠날 거였으면 진즉이 떠났지. 여기까지 버텼던 여러분인데 지금 와서 주식시장을 떠나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정말 최악의 종목, 진짜 실적이 너무나도 안 좋고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도 너무나 불투명한 회사라고 한다면 정리 의견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종목들이 밀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은 버텨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청하시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버티시면 이왕 우리가 또 진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더라도 손해를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하는 거라 바닥권에서 정말 최바닥에서 내가 산 좋은 종목을 매도시켜 버리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지만 조금만 더 버티며 좋은 구간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투트랙 전략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계속해서 안 좋은 압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중국 증시도 좀 반등을 하면서 오늘 이제 일단은 그 코로나를 해제한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을 낳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좀 괜찮아질 거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약간 좋은 소식 나왔고 또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준다는 이런 소식들도 나왔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진짜 시장을 포기할 구간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투트랙 전략이 유효한데 가끔 여러분들 요즘에 좀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이 종목 이 테마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가네? 이런 생각. 아니면 진짜 수급 변동성이 너무나 빠르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그만큼 수급의 불안감 그리고 그만큼 수급의 변동성, 회전이 굉장히 빠른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 그때그때 변동성을 같이 타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매매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로봇이라든지 좀 성장성이 있는 섹터를 미리 담아둬서 스윙의 관점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런 투트랙 전략을 쓰면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서
그래도 그나마 나는 잃지 않는 매매를 그래도 했다. 그리고 나는 시장 대비해서 방어하는 매매를 하면서도 수익을 챙겼다라는 이야기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이틀 정도는 시장을 좀 지켜봤습니다. 이제도 저희도 좀 노란 톡방에서 여러 가지 이런 투트랙 전략과 다양한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릴 준비가 완료됐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좀 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2200 깰까 과연 깰까 했는데 물론 오늘 아랫골이 달아주긴 했지만 2200을 아까 딱 깨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안 돼. 전저점 가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아랫꼬리를 달면서 말아주는 시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아랫꼬리를 달아줬던 이유만으로도 뭐 내일 시장이 올라갈 거다. 단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거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시장이 갑자기 주식시장의 특성이잖아요. 빠지다가도 갑자기 손바닥 뒤집기처럼 추세를 바꿔버리면 무섭게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해버리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똑같이 또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는데 아랫골이 달아주면서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제가 분봉을 왜 넣어놨냐면 오늘 너무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V자 반등이거든요. 근데 오늘 분봉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오랜만에 이렇게 깊은 V자 반등이 딱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에 한번 이렇게 분봉을 넣어왔는데 저희가 앞으로 노란 톡방에서 드리는 종목들도 이렇게 V자로 시원시원하게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들 노란 톡방에서 많이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즐거운 매매, 시원한 매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시장 상황 꼼꼼하게 읽어주셨습니다. 일단 기관이 계속해서 내놓는 물량은 금융투자 쪽에서 신용 반대 매매 물량으로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또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 또 더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가 좀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부분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신년에 대한 신년 거래일이 이 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좀 지친다라고 하는 의견이 그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버텨야 하는 구간이라고 좀 강조를 계속해 주시면서 투트랙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라는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변동성과 안정성을 두 가지 다 가져가 보는 전략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과 더불어서 더 세세하게 전략을 챙겨가고 또 종목적인 부분도 어떻게 챙겨갈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이 투트랙 전략으로 여러분의 수익 두둑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차분하게 전략적인 부분까지 짚어주시다 보니까 뭐 노란톡방 안에서는 지난 12월에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코콤은 46% 넘는 수익 가져갑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35% 가까운 수익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또 장중에 이런 수익을 볼 수 있는 법 노란톡방 들어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문가님 그래도 수익 리뷰 네. 코콤이라도 46%를 또 이렇게 어떻게 단기간에 가져갈 수 있었는지 좀 세세하게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코콤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제가 아까 투트랙 전략 여러분들 좀 취해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재료가 있던 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이런 종목들 우리가 단타로 대응 이제 와서 여러분들 하시면은 고점에 꽉 물려서 진짜 마음고생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 샀냐고요? 바로 이럴 때 삽니다. 이럴 때 사서 투트랙 전략 중에 스윙 관점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최근에 트렌드는 있지만 당장의 수급이 세게 붙진 않았고 이제 곧 붙을 종목들을 저희가 미리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스윙 관점에서 갈 수 있는 섹터를 미리 담아놓은 다음에 우리는 이때 팔고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타하시면서 가장 많이 물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
지금 이제 와서 우리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샀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때 윤 대통령이 드론 부대를 창설 지시를 했대. 어머 대박이다. 그리고 여기서 막 따라붙어요. 불나방처럼 따라붙고 여기서 이제 딱 물려버리면 어떡하지? 손절해야 되나? 그때부터 여러분들 막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어렵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매매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자리에서 미리 재료가 나올 거를 알고 이 정도 됐으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흐름을 미리 읽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여유 있게 보유를 하다가 급등 나왔을 때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할 때 우리는 여유 있게 매도하고 나오면 됩니다. 자, 주식이라는 게 단타를 무조건 막 많이 친다고 해서 수익이 날까요? 결과적으로 한 달을 합산했을 때 정말 급하게 매매만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익 관점으로 매매도 하고 단기적으로도 매매를 하고 적절하게 투트랙 전략을 써야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잃지도 않고 수익도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시장이 빠지면 많은 종목들이 밀리긴 하지만 그나마 덜 빠지고 그나마 지킬 수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바로 이러한 매매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이런 고점에서 매매를 해서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고생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좀 안전한 자리에서 그리고 진짜 좋은 맥점과 타점에서 여러분들 종목 매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코콤 후속주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12월 달에 근데 아까 코콤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 관점으로 안전한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저희가 최대 46%까지 수익을 챙겼는데 키다리 스튜디오, 펜엔터, 코퍼스, 사마네트웍스, 청담글로벌, 연우 최근에 트렌드랑 굉장히 적합한 그런 종목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수급이 빨리 돌아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수급이 빨리 돌 때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쏙 잡아서 나와야 되는 종목이고 코콤이라든지 와이즈버즈 같은 종목들은 약간 스윙의 관점으로 보면서 종목을 1주, 2주, 한 달 정도 미리 딱 사 놔가지고 이때 쫙 급등이 나오면 그때 멋있게 46% 최대 수익까지 챙기고 나와야 되는 이런 매매 방식이다. 다양한 매매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매매 방식만 고집하면 이렇게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시장에 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시장을 이기는 매매를 하고 싶다. 지수가 빠져도 나는 버틸 수 있는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오셔서 코콤, 키다리 스튜디오, 펜엔터 후속주 많이 저희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큼 장중에 함께 하셔야만 전문가님이 잡아주시는 매수 매도 타점을 또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는데요. 코콤 리뷰만 보셔도 매수 매도 타점 어디서 잡았는지 또 차트를 통해서 잡아주셨는데 정말 발목에서 매수해서 어깨에서 매도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또 투트랙 전략이 어떻게 장중에 활용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트렌드에 맞는 전략도 가져가실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도 잡아낼 수 있는 수익도 꼭 충분히 잡아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과 전략 꼭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전문가님은 오늘 어떤 이슈에 또 주목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네. 주목하신 이슈 또 하나씩 풀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이슈는 많은 분들이 아셨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589억 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589억 원, 물론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재료가 이렇게까지 세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삼성전자라는 엄청난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지 않았나. 그게 굉장히 센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라는 정말 강한 상승 모멘텀이 대단합니다. 다른 로봇 테마 종목들에게 전반적인 상승세를 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을 불어 넣어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로봇 쪽은 굉장히 신성장 산업이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인생에 녹여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로봇 관련돼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슈가 붙어주면서 앞으로 로봇주들의 좀 미래가 밝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주들 흐름을 좀 지켜보면 제가 이제 방송 자료를 준비할 때 조금 빨리 준비를 하다가 지금 차트가 이랬지만 막판에는 다시 한번 시장이 다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면서 정말 강한 장대 양봉을 딱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였고 SPG라던가 에브리봇도 장 막판 들어서 더욱더 강세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는 로봇주들 굉장히 좋게 봐요. 로봇주들 굉장히 좋게 보고 아까 코콤처럼 우리가 약간 스윙 관점으로 해서 팍 수익 터트릴 수 있는 종목 가져가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로봇주들이 좀 그러한 흐름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다. 이미 오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지만 로봇주들 중에서 옥석 같은 종목들 진짜 실제 수혜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노란 톡방에서 그러한 종목들 같이 매매도 할 예정이고 지금 준비를 해놨거든요.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로봇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오셔서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이버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뭐 로봇, 디지털 트윈, 차세대 기술 영역으로 지금 계속해서 외양 넓혀갔다는 소식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의 움직임에 여러분들 편입하셔야 되고 이러한 종목들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같이 매수부터 매도까지 대응하실 수 있게 많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와서 같이 매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또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잊을만 하면 이 이슈는 꼭 나옵니다. 특히 시장이 안 좋으면 더욱더 부각이 되는 섹터인데 오늘 오전에 시장이 갑자기 밀리면서 글로벌 식량난 심각에 대한 재부각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발 곡물 수출량을 결국에는 대부분 차단했다는 이런 소식들이 나왔어요. 참 정말 오래 가는 재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곡물량을 비교했을 때 전쟁 전에는 월 평균 500톤에서 700톤이었는데 전쟁 이후에는 월 평균 350톤으로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식량량에 대한 심화가 재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사료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급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뭐 사료 관련주들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계시긴 하시겠지만 사실 사료 관련주들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밀리고 나서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고 이게 사실 글로벌 식량량에 대한 전쟁 관련된 이슈가 붙어준 거기 때문에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다시 예전처럼 몇백 프로의 상승 이런 거는 나오기는 살짝 어려운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면 사실 낙폭과대 구간으로 봐서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것도 종목에 따라 낙폭과대라는 게 모두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섹터인지 어떤 종목인지에 따라서 낙폭과대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는 거지 지금 식량 관련주들한테는 저는 낙폭과대로 봐야 되는 구간은 딱히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오늘 반짝 반등해서 여러분들 불나방듯이 따라 들어가거나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매매 못하게 칼 차단해드리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특징주 여러 가지 종목들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가지 이슈 또 짚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오늘 신고가를 경신한 소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였는데 여기에 또 CES 2023까지도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참 로봇 섹터가 이렇게 정말 하나의 섹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과정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징주로는 SPG와 에브리봇까지도 잡아주셨고요.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종목군이다라는 점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옥석 가리기를 꼭 잘해내야 된다는 점도 꼭 참고를 해보시면서 노란톡방 안에서는 그런 옥석 가리기 물론 되어 있고 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도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꼭 장중에 매수매도 타점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량난에 대한 또 재부각이 된 소식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낙폭과대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따라 붙으면 안 되는 시점인데 그냥 이슈가 됐다라고 해서 이 이슈에 또 이 종목에 따라 붙으면 안 되니까 그만큼 이런 부분에서 노란톡방 안에서 꼭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에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게 더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오른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따라갈 그런 종목들이 아니고 또 그런 이슈도 아니니까 꼭 노란톡방 안에서 어느 시점에 어느 종목에도 따라 붙어야 할지 함께 전략을 또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이슈 오늘 또 관심 있게 보셨던 이슈나 종목이 있으시다면 또 차후에 또 함께 더 든든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살기로 넘어갈 순서입니다. 전문가님이 오늘은 또 어떤 필살기 섹터와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더더욱 집중을 해주셔야 될 시간인데요. 네. 과연 또 필살기 섹터는 뭘지 먼저 공개를 해주시죠,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필살기 섹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필살기 또 봐도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미 좀 많이 탄력이 나온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은 가는 종목이 더 가고 그리고 지금 당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봐야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필살기 섹터는 바로 OTT입니다. 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자, 그게 돈이 됩니까?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네, 돈이 됩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면서 제가 딱 그걸 보면서 맞다. OTT가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경기가 좋지 않아요. 소비 심리도 사실 많이 죽은 상태고 근데도 홀로 승승장구하는 게 바로 우리 K-드라마다. 왜 주식을 하는데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종목들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즘에 주말 지나서 회사에 출근을 하면 모두 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더글로리 봤어?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봤어? 주말 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날씨도 또 워낙 춥다 보니까 요즘에 거의 다 OTT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OTT 작품이 별로면 사실 이제는 거의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대역급의 신작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세계 OTT 시장이 지금 매년 2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이게 20%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성장이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향후 지속 성장이 예측되는 시장이 바로 OTT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 OTT 시장도 2025년에는 2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 국내 OTT 시장, 세계 OTT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글로벌 OTT 업체들이 한국 콘텐츠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는 거는 뭐냐? 우리가 제작 편수도 많아진다는 거고요. 뭐 옛날에는 진짜 우리나라 드라마들 그렇게 많이 넷플릭스에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워낙 인기가 많이 치솟으면서 제작에 대한 편수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의 몸값 또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토종 드라마 국가라고 하면은 일본이란 얘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대만은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그렇게 인기가 많냐? 사실 가성비가 기가 막히고요. 거기다 주연 배우들의 연기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징어 게임으로 우리나라 드라마들의 이런 평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징어 게임의 총 제작비가 200억 원이 들었대요. 근데 일본에 굉장히 기대적이었던 기묘한 스토리, 기묘한 이야기라는 그 드라마는 한 회당 제작비가 95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박은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성비 죽여준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우리나라 한국 콘텐츠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작비 규모가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한류스타 주연의 덴투폴 작품이 생겨났어요. 이게 뭐냐면
유명한 감독, 유명한 배우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하는 건데 그만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송중기의 이런 수혜를 좀 많이 봤다. 왜냐하면 송중기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 배급도 됐고 지금 이런 좀 뻗어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이런 덴틀폴 작품들이 계속해서 대거 나올 수 있고 또 시리즈물 드라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즌제를 중심으로 한 제작비 및 리쿰률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OTT 전성시대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거기다 티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올 한 해 제작비를 4천억 원을 이제 투여를 한다라고 하고 또 티빙에서는 시즌이라는 그 컨텐츠 업체를 또 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 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2025년까지 1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왜 이렇게 투자를 할까요? 바로 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서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지겹습니다. 경기 침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경기 침체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제가 웹툰이랑 OTT 지난번에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웹툰을 기반으로 한 OTT 드라마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일단 재벌집 막내 아들도 그랬었고 이렇게 경기 침체 속에 꺼지지 않는 웹툰과 OTT 수요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뜨겁게 달궈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 심리 굉장히 위축됐지만 집에서 간편하게 내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OTT 시장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에는 또 만화 한 평당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더욱더 심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요. 소비 심리가. 그래서 OTT 관련, 웹툰 관련 지금도 전성시대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경기 상황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 경쟁력 확대가 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더 글로리가 넷플릭스 공개 이틀 만에 글로벌 순위 5위 차지했고요. 국내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 2023년에 OTT 굉장히 막강한 신규 라인업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더 글로리의 시즌2가 3월 달에 공개가 되고요. DP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OTT인데 DP2가 시즌2가 이제 또 곧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경성 크리처라고 해서 박서준 주연, 한소희 주연의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기대작도 2023년에 공개가 되고요. 거기다 무빙이라는 조인성 주연이죠. 이제 강풀 만화 원작, 웹툰을 기반으로 한 이런 원작을 한 이제 영화 그 드라마인데 2023년에 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굉장히 기대감을 계속해서 이게 만약에 재벌집 막내 아들 그리고 더글로리에서 끝났으면 OTT 종목들이 수그라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흥행 가도를 계속해서 끌어갈 수 있는 드라마들이 라인업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아직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중국 쪽 시장은 굉장히 여러분들 넓습니다. 대륙이에요. 근데 이 중국 쪽이 지금 오픈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게임 쪽에서도 판호 발급 이슈가 있고요. 중국 쪽에 굉장히 열린 쪽의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유효합니다. 이 시장 본격적으로 열리면 굉장히 큰 실적세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토종 OTT 같은 경우에는 번역 시스템, 우리나라 토종 OTT, 뭐 티빙이라든지 우리나라 것들 있잖아요. 그런 OTT들은 번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부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번역 거기다가 자막까지 제공을 하고 더빙 등을 제공을 해서 현지화 지원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OTT, 우리나라 관련된 OTT라든지 여러 가지 OTT 시장 자체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빈살만이 또 카카오엔터의 1조 원대 규모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을 결정을 했어요. 관련해서 지금 또 웹툰 관련주들이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웹툰, OTT 종목들 다 연동해서 상승 모멘텀으로 세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 1월 달에 또
체결 소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효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밀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OTT 쪽도 산업 지원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 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OTT 콘텐츠 제작비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액 공제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글로벌 OTT 어워즈를 통해서 해외 진출을 돕고 거기다가 현지화할 수 있게 굉장히 지원까지 잘 해준다. 이쪽도 돈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움직이는 거겠죠. 자, 그리고 아시아 지역부터 정부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어서 국제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더욱더 넓은 세상에 우리나라 작품들이 뻗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 그것은 곧 실적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기부에서 올해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56억 4억 원, 64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이제 돈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이 사업이 돈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좀 탄력이 나온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덜 오른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종목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공개할게요. 자, 관련주 한번 간단히 봐볼게요.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납니다.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무상증자에 대해서 또 효과를 받으면서 굉장히 세게 탄력이 나왔는데 지금 구간은 사실 이 종목 따라잡으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이런 흐름을 갖고 갔다.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DNC미디어도 제가 11월 24일에 필살기 종목으로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필살기가 DNC미디어 후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DNC미디어 그 이후에 60% 이상 상승 탄력이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일단 DNC미디어도 카카오 엔터 관련해서 탄력 굉장히 세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펜 엔터테인먼트도 드라마 제작사죠. 워낙 굵직한 드라마들 많이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 이제 제작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21선 기점에 딱 걸려 있는데 지금은 좀 매매하기 약간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사마 네트워크스는 지금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역시나 드라마 제작사이고 워낙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지만 일단 이 종목도 추세가 나쁘지는 않지만 오늘 필살기 종목이 좀 더 좋다. 하지만 여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종목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으니까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필살기 종목과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의 여러 가지 타점들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중에서도 OTT 테마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 풀어주셨습니다. 또 대표 관련주로도 뭐 미스터블루, DNC미디어, 펜엔터테인먼트, 사마네트워크스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관련주 안에서도 전문가님이 이미 수익을 내주셨던 종목들도 있고 또 더 잡아갈 수 있는 종목도 있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대표 관련주로도 여러분이 더 전략을 세우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더 강력한 종목이 필살기 종목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종목명과 장중에 세워드릴 매수매도 타점 전략 꼭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또 더 이제 뭐 후속주다, 더 막강하다 하니까 너무 궁금해요. 얼른 종목 하나씩 풀어주시죠. 네,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필살기 종목입니다. 오늘 이 필살기 종목은 일단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일본 쪽에 굉장히 네트워크가 좋고 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판권을 확보하고 배급을 하고 이런 회사였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딱 이름만 될 만한 땡땡땡 프로덕션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드라마를 직접 제작하는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구축을 해나가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을 제가 또 좋게 본 이유가 이때 상승 탄력이 나왔다가 다른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 나올 때 이 종목은 조정 구간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더 빠르게 조정 구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물론 조정이 그렇게까지 깊지는 않았어요. 왜냐? OTT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쪽에서 일단 눌림 나왔고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1선 재돌파 통해서 전 고점 이상은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재벌집 막내 아들 또 다른 나라에서 해외 쪽에서 대박이 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수혜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필살기 종목도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보셔서 아시다시피 다른 OTT 관련주 대비해서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별로 나서냐? 아닙니다. 드라마 제작사인데 이번에 굉장히 흥행을 한 영화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 거예요. 노란 톡방에서 공개할 건데 이 드라마를 제작을 했고 굉장히 흥행을 거뒀습니다. 한국 영화였는데 굉장히 흥행을 했던 그 드라마 제작사였고 또 거기다가 이 드라마 아까 제가 조인성 주연의 무빙이라는 드라마 이번에 2023년 굉장히 기대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드라마를 제작을 한 그런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OTT 종목들 11월 24일에 이미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때 상승 탄력이 이미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늦은 끝물이 아닐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 덜 오른 종목 그리고 제가 이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게 좀 저희가 안내를 드릴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몰리는 섹터를 공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소외도 안 되고 수익도 챙기실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필살기 두 번째 종목은 아직 추세적으로도 시작을 크게 안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흐름들 좀 예상이 되는데 이 필살기 첫 번째 종목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두 번째 종목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필살기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필살기 종목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종목 또 OTT 테마 안에서 두 가지를 잡아주셨는데 첫 번째는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 이렇게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정 구간을 맞이한 후에 또 이제는 전고점 이상의 시세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런 지금 자리에 있으니까 매수 적게 왔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 우리나라 대표 제작사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또 그래서 또 더 높은 탄력도를 자랑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좀 포인트가 있다고 좀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테마 자체가 OTT 테마 안에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필두로 계속해서 뭐 드라마 흥행이 뭐 웹툰부터 콘텐츠 제작사까지 계속해서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마에 OTT까지도 또 뻗어갈 수 있는 이 시세를 지금부터 꼭 집중해 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꼭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전략 든든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 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